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게이트키퍼 토파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백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게이트키퍼를 자주 듣고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보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보기 어려웠던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세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이트키퍼를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이제 알아보고 좀 더 관심 있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넣어봤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세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폴리시 에이전트라는 사실 배경이 되는 그런 오픈폴리시 에이전트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드릴 거고요. 게이트키퍼 그리고 게이트키퍼를 실제로 사용하는 법들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집합체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게이트키퍼 컨스트레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테이션 그리고 로깅이나 매트릭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영역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된 오픈폴리시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설명을 드릴 때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주 심플한 예제인데 100% 매칭되는 내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와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경험을 했던 건데 엄마에게 저녁 늦게 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저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가르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걸 항목별로 좀 나눠보면은 사용자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밥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요청에 따른 정책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이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제 6시에서 7시까지만 저녁이 제공된다라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 하에 엄마는 밥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거나 어떤 무시하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이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어떤 정책을 바꾸고 싶어서 뭐 7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들이 좀 안 될 거고요. 엄마는 이제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액션, 다른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묶였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폴리시 디커플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약간 다르게 각색해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 폴리시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에 대한 그 부분들이 하나로 묶여 있던 거를 분리했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실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별도의 이거를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리커파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그 로직들이 다 정책에 맞게끔 뭔가 다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불필요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뭐 따라서 휴먼 에러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들 거고요. 이러한 폴리시 디커플링을 배경으로 구현된 경량 범용 정책 엔진이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입니다. 이거는 정책 엔진이라고도 불리우고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쿼리할 수도 있고 쿼리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로직에서 이 정책을 어떤 고려해서 이 로직들이 다 짜여지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거죠. 단순히 그 책임은 이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가 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의 어떤
사용자가 먼저 어떤 요청을 하게끔 됩니다. 그 요청을 서비스,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요청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한 것들을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쪽으로 쿼리를 보낼 거고요. 그 쿼리는 폴리시 엔진에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그 서비스 쪽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게끔 됩니다. 전달받은 결과를 토대로 유저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하게끔 되는 거죠.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는 코드 기반의 정책 설정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가 부르는 용어는 레이고라는 언어고요. 이 언어는 데이터 로그라는 좀 오래된 언어인데 이 언어의 영감을 받아서 확장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이슨 같은 구조화된 문서 모델을 지원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거는 이제 제이슨, 야물, 그 XML 같은 것들도 언급은 돼 있어요. 그리고 선언적인 언어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쿼리로 어떤 정책 설정보다는 비즈니스 로직이랑 별개로 쿼리만 날리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냥 ACL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어떤 롤에 대해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를 한번 판별하는 그런 예제고요. 지금 리와 김이라는 그런 사용자가 있는데 어드민과 게스트라는 그 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드민만 허용되도록 하는 그런 롤을 여기에서 레이고로 작성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떤 레이고 룰이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데이터 유저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와서 유저 롤이 어드민인 경우만 이 allow라는 부분이 true로 전달이 되게끔 됩니다. 실제 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URL인데요.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실제 아래쪽에서 보시듯이 allow가 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lse로 가서 차단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 같은 경우에는 allow가 true로 됐기 때문에 이 요청에 대한 어떤 허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기반으로 한 게이트키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많이들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쿠버네티스에서의 어떤 그 기본 컴포넌트 중에서 어드미션 컨트롤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API 어쨌든 쿠버네티스는 이제 API 요청에 따라서 어떤 액션들을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API 리퀘스트에 대한 거를 인터셉트해서 뭔가 그 오브젝트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거절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웹훅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뮤테이팅, 밸리데이팅 한글로 하자면은 이제 변형하거나 아니면 검증하는 그런 로직들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는 이러한 그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 정책 엔진과 그리고 쿠버네티스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통합한 어떤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 이유는 좀 뻔하지만 클러스터 상에서의 이제 엔드 유저들의 행위를 제어할 수 있고 회사의 정책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들의 그 정책에 맞는 클러스터들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밸리데이팅과 뮤테이팅 요 어드미션 컨트롤러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와 이 게이트키퍼의 약간 차이점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게이트키퍼는 오픈 폴리시 에이전트를 확장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 특정한 CRD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딧 기능들을 제공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좀 자유롭게 이 정책을 구현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론적인 좀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게이트키퍼의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두 가지이고요. 그 제약 조건 양식, 실제 constraint 템플릿과 constraint 제약 조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관리자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enforcement라는 그런 시행이 유저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루어지게끔 됩니다. constraint 템플릿을 먼저 생성하는 법을 간단하게 갖고 와봤고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특정한 스펙 내 kind라는 그런 항목이 제공이 되고 있고, 요 안에는 이제 그 CRD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오브젝트 네임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고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레이고 항목에다가 실질적인 그 차단하거나 혹은 허용하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생성하게끔 되면은 이제 앞서 지금 보여드렸던 K8s deny all이라는 그런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게끔 되는 거죠. 이제 constraint 템플릿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constraint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constraint은 다음과 같이 생성이 가능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오브젝트 네임을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하게끔 되고요. 그 오브젝트 네임 밑에 특정한 조건들을 좀 추가해서 이 실질적인 정책을 완성하게끔 됩니다. 이 정책을 생성하게 되면 enforcement action과 total violation이라는 항목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어떤 이 위반 여부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한번 차단을 해본 거고요. 사실 요 예제는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네임스페이스 생성 자체를 그냥 다 막아버린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하나를 생성했는데 바로 차단이 되고 워닝 메시지가 이렇게 띄어지게끔 됩니다. 실제 밑에서 보면은 enforcement action과 total violation이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는데, enforcement actio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eny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 안 해도 deny로 동작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출력이 따로 되진 않고요. total violation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8개의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바이올레이션 되었다라고 이렇게 출력하게끔 됩니다. 여기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요 네임스페이스가 기존에 8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 거를 어떻게 건드리진 않는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enforcement action은 앞서 말씀드렸던 deny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warning, 그리고 dry run 이렇게 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eny 같은 경우에는 이 warning 메시지 플러스 모든 요청 자체를 그냥 거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warning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warning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리소스에 대한 요청을 허용시켜 줍니다. 즉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 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워닝 메시지도 없이 다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디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워닝인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생성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레이션 자체도 여기서 카운트가 하나가 올라가게 되겠죠. 드라이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에러 메시지가 자체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토탈 바이올레이션도 카운트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커스텀 리소스가 그 리소스로 조회를 해보면 스테이터스의 바이올레이션이라는 항목 내에 이 지금 위반되어 있던 내용들이 출력이 되게끔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사실 이게 접근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이제 게이트키퍼 프로젝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어떤 집합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이제 컨스트레인 템플릿 하나를 생성하는데도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고려 사항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GitHub 주소 내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즈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컨스트레인 템플릿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컨스트레인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다만 이 컨스트레인은 각각 사용하시는 입맛에 따라서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샘플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샘플 매니페스트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책이 정말로 우리 회사의 그 보안적인 부분에서 잘 맞는지를 한번 더 검증해 보실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밸리데이션 항목이고 뮤테이션 항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본 바로는 한 28개 정도의 밸리데이션과 뮤테이션 한 6개 정도의 뮤테이션을 기본 제공하고 있으니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회사 정책이라는 게 사실 각각에 맞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커스텀하게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플로우랑 동일하고요. 다만 이 야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레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고요. 먼저 요 밑단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레이고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요 룰일 거고요. 요 내용들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요 위에는 요 밑에 어떤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윗단에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하게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고 언어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좀 셀프 스터디를 한번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내용 자체도 범용적이다 보니까 좀 방대해서 그거를 좀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레이고를 사용하실 때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그런 제한들이 있고 이것도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듯이 하나의 패키지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뭐 요 네이밍은 동일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의 접근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하실 때 보면은 임포트를 해서 쓸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어떤 그런 변수들을 좀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 안에서 이제 HTTP로 어떤 요청을 보내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디세이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정된 스키마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라는 요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밸리데이션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그런 어떤 서비스 단에서의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은 네 가지의 어떤 중요 포인트가 있고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포스먼트 액션이 선언돼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건드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하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카인드에 대한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드나 혹은 다른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갈 거고 API 그룹 같은 것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것도 요 밑단에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뮤테이션, 변형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뮤테이션은 뭐 그냥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API 리퀘스트 시점에 이제 게이트키퍼가 실질적인 요청을 수정해 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뮤테이션이 가능한 CR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sign 메타데이터, 그리고 assign, 그리고 modify set, 그리고 assign image 네 가지의 CRD를 제공하고 있고요. 뭐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실 텐데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데이터 섹션에 대한 자원의 변경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assign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odify set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형태로 어떤 엔트리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사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변경을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예제들을 갖고 왔고요. 어사인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제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어사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를 약간 true로 설정한 거를 false로 강제로 바꾸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디파이 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넣을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아규먼트 같은 부분에 많이들 사용이 됩니다. 어사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그 정보들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게이트키퍼를 이제 로깅하거나 모니터링 혹은 비상 상황 시에 어떻게 이거를 잠깐 내릴 수 있냐라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메테우스 익스포터로 기본 매트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그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그 그라파나 대시보드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 작년 기준으로 대시보드를 만든 그런 특정한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만 요걸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OPA 스코어 카드나 이 OPA 스코어 카드라는 익스포터를 또 추가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 프로메테우스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을 사용해서 요것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뭐해서 따로 링크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링크를 삽입해 놨으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디나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관리자가 알 수 있는 로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다 모른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로그 디나이즈라는 이 옵션을 true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로그가 남게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고요. 요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을 때 실제 차단이 돼서 생성이 안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로그가 컨트롤러 매니저 쪽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하다가 너무 비상 상황이 돼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다른 액션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상 상황일 때 이런 옵션들을 잠깐 제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팅 웹훅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잠시 백업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정책을 먹지 않는 상황으로 그 생성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해결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리커버리 하시면 되고요. 뭐 뮤테이팅도 동일하게 이 네이밍이 사용이 됩니다. 얘는 밸리데이팅 웹훅 컨피그레이션인데 뮤테이팅은 뮤테이팅 웹훅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다가 뭔가 이슈가 생기셨을 때 얘네들만 잠깐 삭제했다가 다시 생성하시면은 이 지금 정책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끔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게이트키퍼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퍼블릭 섹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애저 쪽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애저 쪽 내용을 좀 갖고 왔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폴리시라는 그런 사스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거를 AKS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애저 폴리시라는 포드를 따로 띄워서 이 애저 폴리시와 게이트키퍼의 정책을 동기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이트키퍼 쪽에서 봤을 때는 컨스트레인 앞서 말씀드렸던 컨스트레인이나 컨스트레인 템플릿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실제 그 관리는 애저 폴리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폴리시의 어떤 기본 개념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 그리고 어사인먼트, 이니시에이티브. 데피니션은 간단하게는 앞서 설명드렸던 컨스트레인 같은 그런 컨스트레인 템플릿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사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레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게 100% 매핑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여기에 이제 정책들을 약간 수정해 가실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요 데피니션과 어사이먼트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만들어 놓은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니시에이티브는 그 AKS 기준으로 한 3가지의 지금 이니시에이티브 집합을 제공하고 있고요. UI로 조금 더 쉽게 이 정책들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약 80여 개의 지금 정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쿠버네티스의 기본적인 그런 정책들뿐만 아니라 애저 쿠버네티스 쪽에 애드온 시키는 거나 아니면 다른 리소스와의 어떤 결합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조금 더 정책을 세우시는데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UI가 따로 모니터링을 구성을 안 하셨거나 UI로 뭔가 그런 것들을 매번 확인하시기 좀 아무래도 그 쿠버네티스 상에서 다 확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UI 상으로 애저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컴플라이언스가 위반되지 않았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컨스트레인 템플릿 같은 것들을 따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애저 폴리시라는 그런 플러그인을 VS 코드 상에서 설치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부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생성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게이트키퍼만 쓰면 되는데 뭐 굳이 애저 폴리시까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그 컨스트레인을 하나 만들어가는 데에도 되게 어려움들이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한번 셋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처음 접근하실 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리소스와의 정책 같은 것들도 유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 준비를 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